F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올까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 때마다 참 많이 눌립니다. 눌린 이유는 여기 네트워크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영업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이 강의, 차트 강의는 오히려 괜찮고 사업 설명 강의는 괜찮은데 사실 이 강의는 조금 저한테 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나처럼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잘 전달드리는 것이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37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분명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다양한 사람, 다양한 도구, 다양한 기회,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 도착 지점까지 가는 여정을 저는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마케팅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EX의 여정을 새롭게 가는 시작이라고도 임윤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EX를 8월 중순쯤에 만났고요. 한 달을 제가 바나나로, EX 바나나로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제가 바나나의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강사님들이 쭉 얘기해 주셨던 그 비밀, 마케팅에 대한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EX의 골든타임이 이 차트와 트레이딩이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시바진허브와 이 모든 매매법, 이 차트의 모든 개발이 사실은 우리 회원들에게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무기를 장착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미친 듯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릴 때 이판사판, EX판이라고 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행 프로모션이 9월 달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A1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행 프로모션 마무리되기 전에 A2를 저는 찍으려고 목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 만 몇 불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마케팅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고 나서 한 세 달 정도에 엄청나게 팀들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늘어나고 나니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공포감이 좀 밀려왔습니다. 아까 윤경 대표님이 보능 씨는 에너지가 빠지는 일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팀한테는 절대로 제가 에너지를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팀원들 만날 때.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뵙고 또 팀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제 주변 지인만 잘 케어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만 돈을 좀 벌어들이려고 생각했던 이 사업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누구를 책임진다는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11월 달만 한 80번, 90번을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사실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그게 원칙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억 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그게 저희 그냥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 이 2가지 원칙만 사실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사기는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다 보니 이제 이걸 관심 갖고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네트워크에서도 다양한 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분들이 사기를 치려고 치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자기도 이게 사기인지 몰라가지고 좋다 소개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게 회사가 망해버리고 그러면서 사기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밑에 수많은 이제 파트너들이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제가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요번 이 세미나 오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사실 쳤어요.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팀들을 정말로 돈 벌게 해줄 수 있나? 진짜로 내가 이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내는 그 여정까지 내가 같이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책임감으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이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임유 대표님의 요청이 또 들어왔고 제가 그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정답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잠깐 그걸 놓쳤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포럼을 기획하고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끊임없는 본질 탐구, 지속적인 이상 실현, 건강한 사회 변화였습니다. 이 EX 안에서도 저는 그 슬로건 마케팅 모토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회사의 본질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본질은 EX라는 어마어마한 차트입니다. 이 본질만큼은 훼손돼서도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본질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본질,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차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그널이 맞는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것들이 다 확인이 됐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기실 때는 항상 본질로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본질은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갈수록 좋아지고요. 이 차트가 점점 더 우리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 제가 그 3개월 동안 미친듯이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차트에 대한 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질을 가지고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될 이상적인 그 나의 미래, 이게 바로 EX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 설명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곧 EX의 꿈이 될 것이라고. EX가 우리의 꿈을 품을 수 있는 회사고 EX라는 도구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바쁘게 뛰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 확신을 놓치고 사업 설명을 해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리더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 EX라는 차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떤 미래와 나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꿈을 꾸는 것이 저는 아까 그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하셨던 거에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나는 EX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주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이 3번은 바로 EX 안에서의 나입니다. 여러분들은 EX가 뭔가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 차트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의 몫인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EX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저는 이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리더들이 반드시 꿈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림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진 만큼 전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그림들이 희미해지고 그 그림들이 없어지면 제가 확신 있게 전달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안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로 인해서 이 EX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EX는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EX는 돈을 버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돈을 버는 도구에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까지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를 제가 질문해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본에 대한 확신이 커지다 보니,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리더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두 번째 EX는 그럼 EX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EX는 나를 왜 필요할까? 그리고 EX는 굳이 이 기회를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 기회를 준 EX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EX를 구독하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여기 가장 첫 번째 파트너 우리 현정 아이언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EX는 내가 봤을 때, 기업으로 봤을 때 이제 막 뛰기 시작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나스닥을 상장을 목표로 한대요. 그런데 이 차트는 비언어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볼 때부터 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꼭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 구독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EX가 해외로 나가야 될 때는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꿈 있잖아요.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냥 그런 꿈들을 꾸면서 구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을 이제 제가 하이레벨이 됐을 때로 사실 잡았습니다. 그 하이레벨이 되는 건 한 1년에서 1년 반으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EX의 시간은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6개월을 생각했던 것들은 EX는 6주 만에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EX의 그 성장의 속도가 저는 1년 후에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한 달 후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EX의 속도를 개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저한테 다가오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시 이걸 보니까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EX는 그 판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의 꿈이 EX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 실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제가 이 일주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과 이런 EX와의 관계를 맺은 나는 우리 팀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리더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이유도 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또 바라보면서 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했던 포인트들이 이제 스폰서가 후원을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웠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그릇을 이제 넓혀야 될 새로운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팀을 늘려나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이 많은 경험이 있다기보다 그냥 지금 제가 EX 3개월을 해온 여정을 그냥 잘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첫 번째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비전을 쉐어링을 할 수 있고 EX의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진실과 사실을 구별하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나가
EX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명확해야 전달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가진 확신만큼 이 EX의 비전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A1을 간 사람들, A2 간 사람들, A3 간 사람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A3의 말이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왜 F1, 2, 3, 이 F3 가신 우리 윤미 대표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왜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근데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F3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비전을 저희는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EX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얼마나 강력하게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게 마케팅의 무기였던 거라는 걸 제가 요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 잘 안 되고 계신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비전의 강력한 꿈을 안 꾸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도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기도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쯤은 나한테 집중해서 나와 EX와의 관계, EX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확신을 내가 먼저 갖기 시작한다면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파트너를 향한 EX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컨택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거나 둘 다 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거를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전달해 보는 겁니다. 아까 고현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트레이딩에만 꽂혀 있대요. 그 사람들은 트레이딩하게 냅두면 돼요. 근데요, 같은 팀 안에서 트레이딩을 열심히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동기거든요. 같이 구독한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왜지? 그리고요, 마케팅을 잘해서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요, 트레이딩도 더 잘해요. 차트만 막 파는 사람보다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크립토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리더로 우리 팀과 같이 뛸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팀 안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입혀줄 팔로십을 가진 사람이냐, 전 그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유민호 대표님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 전체 조직 안에서 팔로십으로 색깔을 입혀야 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팀 안에 파트너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저희 팀 되게 딱딱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제 가장 첫 번째 파트너인 김현정 파트너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막 만날 때마다 둘이 붙어가지고요. 제가 막 MBTI E 성향이 있죠.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서야 될 때는 그 E가 되지만 사실 저는 저 혼자 좀 충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준이 누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분이랑 만나면 좋아하고요. 그게 너무 버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와서 또 차분히 알려주잖아요. 또 좋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파트너들을 만나셨을 때 이제 구독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컨택해서 구독하는 과정까지 이제 알려드렸다면 그 신규 파트너들과 꼭 하셔야 되는 건 내가 EX 로드맵을 설계했던 것처럼 그들도 EX의 비전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로드맵을 설계해 주시는 겁니다. 또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요, 어떤 분은 선물이 안 맞아요. 도박성 진짜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아직 병아리 단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냥 막 5천만 원 득했대요. 네, 그거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삐져요. 네. 그리고 뭐 1.5단계 안 알려주면은 안 알려줘서 못한다고 막 그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컨플릭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현물로 투자하세요. 네, 트레이딩이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알려주면 됩니다. 네네, 꼭 선물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시바지 너무 못하면 아까 이게 0단계, 또 0단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시바지 너무 해주면 또 그게 잘 맞고. 그러니까 어떤 정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EX의 로드맵을 설계해 주면 그러면 팀 전체가 좀 시너지가 난다는 걸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 재설정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봐서 저희 팀 진짜 딱 주변에 수영장 누나, 그 다음에 저 아파트, 저 배드민턴 동호회, 골프치 다 이런 지인들 계속 연결을 하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아들, 딸,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지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EX의 비전을 갖고 로드맵을 설계해서 나가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되면 그들과 보는 수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스폰서로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얘기하면 어떤가요? 네가 뭔데? 니나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래봤자 몇 주 차이 안 나는데.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요 진짜 많이 썼어요. 내가 스폰서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내가 안 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먼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지인, 부모, 자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가 그들을 성장시키고 리더로 키우는 스폰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파트너들을요 스폰서로 빠르게 만들면 그 파트너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 현장 아이언이랑 뭐라고 했냐면, 누나 빨리 파트너 한 명만 만들어.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땐 몰랐대요. 근데 지금 본인 파트너들이 생겨나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그랬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요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파트너 빨리 만들게 해버립니다. 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거울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왜 그때 이 스폰서가 그 말을 했는지를 훨씬 빠르게 깨닫고, 그러면서 더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고, 조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반복하지 않고 빠르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팀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스템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 모든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였나요? 공통적인 단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라. 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복제와 축적의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를 한다는 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져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시스템을 그냥 스폰서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태도에서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파트너가 생긴 스폰서의 입장이 되면 그 시스템은 또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파트너의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폰서의 시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빠르게 스폰서의 시점으로 리더의 관점으로 전환을 하시면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계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리스트업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작성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그런 분들한테 굳이 10명씩 페이지로 써와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구두 리스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르게 복제해서 막 30명씩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적어옵니다. 그리고 막 보고서를 다 써놔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리스트업을 할 때 그 사람 혼자서 적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이 EX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한데 그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이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파트너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누구부터 컨택해볼까? 그게 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용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파트너들과 콜라보로 리스트업을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니셜 미팅,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네트워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조직들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기업 안에서의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걸 못합니다. 제가 뭐 A1 아닐 때는 밑에서 4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필요를 하죠. 하지만 그게 점점 늘어나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처럼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팀에 안 나오면 난 죽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임민호 대통령처럼 못해요. 저는 그 정도의 체력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에 저는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 멤버들한테 누구를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설명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이 가치와 그 다음에 우리 차트에 대한 비전을 나눠보셨어요? 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저는 안 만나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데리고 와도 그 파트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쨌든 제 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얘기할 때만큼 저는 스폰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머니가 제가 많이 폰 미팅을 하다 보고 구독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구독을 시켰을 때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대림동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호가 내가 그분들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멀뚱멀뚱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럴게요? 엄마 파트너 아니야? 그럼 엄마가 얼굴을 모르면 어떻게 파트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들 못 만나는데 그러면 엄마랑 일면식도 없고 면대면으로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과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지 가자 이러고 같이 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버지가 친구분을 구독을 시키시든 어머니 지인분을 구독을 시키시든 본인들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게 하고요. 차트 강의도 본인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트 강의를요 제가 안 해요. 본인들이 이 차트 보고 옆에 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 강의를 해주면요 훨씬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미팅을 여러분들 그룹에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잘하는 방법이 아까 고혜진 대표님 뭐라 그랬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돼요. 내가 잘할까 못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현정 아이언님이 A1 됐을 때 스피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누구 만날 때 다 녹음을 했대요. 무서워요. 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것들을 다시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팀의 어떤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리액션들은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스폰서인 저랑 계속 소통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하루 이 통화 기록을 보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요 계속 파트너가 돌아가면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 해주는 게 전 스폰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과 미팅을 스폰서인 저랑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항상 목표가 뭐냐면 클로징 미팅이에요. 가서 또 한 번 그냥 이거 좋죠 이거 무슨 괜찮죠가 아니라 충분히 이 가치를 알았으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이 기회 잡을래? 안 잡을래? 그거 안 잡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이게 진짜 기회라는 것만 알려주면 이걸 보는 사람은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폰서랑 파트너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IO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디펜던트 오너. 우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경영자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 플레이싱, 이 뭐라 그러죠? 그룹 다는 거? 레그 단다고 하나요? 그런 거가 너무나 저희는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불이 미친듯이 지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가 그 나의 한 수가 팀의 속도를 결정하는 걸 저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파트너를 붙입니다. 그 의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덧셈의 경영이 아니라 곱셈의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버지 가족이 붙어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거의 3만 점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소라인만 붙여드리면 A1은 가는 겁니다. 근데 만불할 사람이 제 지인은 있는데 저는 그걸 현정 아이오님한테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정 아이오는 사업을 할 사람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골프 다 치고 섬터 다 하면서 사업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업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섭섭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붙여줄 테니 사업을 먼저 하세요. 네, 사업하시면 붙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덧셈의 경영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이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내 A1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내가 A1을 먼저 가서 말의 무게와 그 다음에 더 이 힘을 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될 사람은 A1 빨리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을 할 저희는 쪼커라고 얘기하거든요. 쪼커 같은 파트너들이 갑자기 이게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겨날 때는 반드시 저희는 회의를 해요. 그래서 현정 아이오님 지인 중에 골프를 치는 지인 중에 정말 저희와 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정 아이오님 이제 파트너분이 또 남편분이 계십니다. 이제 남편분은 넥스트 A1이시니 그죠? 다음 A1은 나야 하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달아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현정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뭔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누나, 나는 누나가 이쪽에 달면 저쪽에 달면 다 나한테 매출이야. 그래서 괜찮은데 누나가 만약에 형님 남편 쪽으로 달면 형님은 잠깐 클 수 있어. 근데 누나가 그 불타오르는 그 색깔이 형님 라인이랑은 조금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조커 카드를 죽이는 일이 돼버려. 그래서 누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누나가 아무도 없는 이 라인에 그 사람을 붙여서 이 팀은 그 컬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나 괜찮아. 왜냐하면 누나가 A1을 가고 A2를 가고 A3를 가고 하이레벨이 되면 다 돌아오더라. 하이레벨 분들 보니까 그래. 잠깐은 그럴 수 있어. 그치만 이 한 수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누나 분명히 가져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잘 설득을 해서 옆으로 달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팀에 갑자기요, 그 밑에 누나가 그걸 달고 난 다음에 바로 스폰서에 저희가 10,000불짜리 한 명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도 말 믿고 구독하자마자 자기 밑에 누군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업할 사람이었는데 와 벌써 내 밑에 누가 붙었어 하면서 불이 확 지펴지면서요. 그쪽 라인은 완전히 이제 막 골프랑 이 EX에 미쳐있는 사람들로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나 남편이 형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정이 누나가 크면 형님도 커집니다. 근데 형님이 아무리 커도 현정이 누나가 맨날 비밀대고 애원은 안 되고 그러면 아무리 형님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정이 누나가 커야 돼요 라고 잠깐 시간을 벌고 그리고 현정이 누나가 크고 이제 형님을 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모든 본 게임이 하이레벨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하이레벨로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팀의 경영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셈의 경영이 아닌 곱셈의 경영을 하시라 요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의 그룹을 경영하는 눈을 가져라입니다. 이게 지금 내 소라인 간절하시죠? 어떠세요? 지금 소라인이 저희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소라인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해요. 그 소라인 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대라인이 되고 또 다른 소라인을 결국에 내 소라인처럼 또 키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그 강의해주셨던 분들이 다 비밀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건 양쪽을 다 케어하는 리더가 결국엔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을 좀 보지 마시고 내가 양쪽을 어떻게 사업을 잘하게 우리 리더들을 키워낼 것인지를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이 사업 운영을 하시면 성장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반드시 조직을 갈 때는 바로 위에 스폰서 파트너와 결단의 미팅을 진행한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아무도 없고 이제 현정 아이오님 딱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라멘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 난 사업을 할 거야. 그런데 누나는 지금 골프 칠 거 다 치고 그러면서 트레이딩 조금만 하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곧 나는 클 거야. 그러면 누나가 같이 안 따라오면 누나랑은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누나랑 같이 가고 싶어요. 누나 나랑 같이 뛸래? 라고 했을 때 누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겠대요. 근데 하겠다고 하고도 사실은 며칠 지나면 그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누나 밑으로 딱 다르려고 하면서 저는 저 결단의 미팅을 합니다. 누나가 사업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 붙여. 근데 누나가 사업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붙여야 돼. 그럼 누나 사업할래? 안 할래? 대부분 한다 해요. 붙여준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보여줬더니요, 저희 팀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 팀은 누군가를 누구에게 붙여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와서 야, 나 이렇게 사업할 거고 지금 또 이렇게 구독할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난 누군가한테 붙여야 돼. 근데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나는 네 밑으로 붙일 거야. 같이 사업할래? 이렇게 저희는 꼭 이 결단의 미팅을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파트너와 합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뜨뜻미진하다? 안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저희는 단순히 누가 한 명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붙였을 때 누구한테 불이 붙어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꼈어요. 47분인데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저 혼자만의 여러 가지의 갈등의 시간들을 겪어 나오면서 확신이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X 안에서 나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파트너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부러워하게 되고요. 그 팀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적어도 EX 안에서 내가 가장 큰 확신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그 확신만큼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훈련이냐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면서 품어가면서 같이 그들에게 비전도 제공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되어졌을 때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게 또다시 확신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트너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요. 내가 데려온 파트너잖아요. 그리고 내가 키운 파트너가 또 키운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내 파트너를 믿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몰랐지만 저희 이게 팀 미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 팀 미팅 할 때 남들 까기 바쁜데 이 팀은 맨날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한대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 팀 미팅을 남의 깔 시간이 있나요? 사실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A1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F1 빨리 갈까? 이 고민하기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시고요. 내 파트너는 나랑 같이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우리 스폰서님이 가지셔야 파트너들은 안심을 합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파트너들도 흔들리고요. 제가 그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자기도 된대요. 그런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쭉 강의를 들으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그래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폰서의 그릇만큼 팀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가 그런 저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 데려와가지고 그냥 애만 나누고 밥 안 먹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랑 웃기다, 죄송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을 나만큼 또는 나 이상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제뉴인한 고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 있는 고민, 그걸 진짜 상대방이 느낄 만큼의 진정성 있는 고민을 가져가 주신다면 우리 EX가 좀 더 멋진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와, 여기는 진짜 스폰서들이 이걸 사업으로 나를 매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함께 간다는 거가 문화적으로 느껴지는 회사가 된다면 저는 훨씬 더 EX가 멋지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똑같습니다. 나의 스폰서의 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창조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보다 이미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이라고 검증해 놨던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야 3년 전 차트를 쓰실래요? 지금 차트를 쓰실래요? 지금 차트를 쓰는 겁니다. 왜요? 발전됐고 검증을 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들이 이 몇 년을 통해서 검증한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고 굳이 내가 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사 시스템, 또 그룹 시스템, 팀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의장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스폰서의 복제인 것만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스폰서보다 더 나은 스폰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뭐 그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나의 좋은 컬러로 EX를 더 멋지게, 풍성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의장님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좀 많이 망치로 얻어맞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사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EX가 이미 대단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다 그 사람들이 뭔가 성과를 냈으면요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이 EX를 누구나 다 쓰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요 우리에게 이 마케팅이라는 기회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EX를 뛰어들다 보니까 EX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구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어떡하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EX가 해외를 나갈 때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나의 컬러로 더 좋은 EX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몇 명의 분들이 계시지만 다 다르게 생겼고요. 다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EX를 나의 좋은 컬러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같이 고민한다면, 그런 EX 안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의 흔들림에 내가 좀 더 굳건히 그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요. 다시 우리 EX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는요, 문제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너무 EX가 좋은 거예요. 차트도 좋고, 와, 이거 수익도 나고, 그리고 이거 수익 난다고 얘기만 하고 전달만 했는데 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이게 여정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건요,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다면 답을 찾는 리더가 되시고, 저도 그 답을 찾는 리더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이 오면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갈등을 우리가 나를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등이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나의 좋은 컬러로 조금 더 완전하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떻게 그걸 바꿔볼 수 있을까? 그리고 스폰서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가 능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그 스폰서의 이 불완전한 부분을 나의 좋은 컬러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할까,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왔다면, 팀의 위기, EX의 위기, 크립토 시장의 위기가 왔다면 기회를 잡고 도전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 다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암호화폐의 겨울이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리더들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 그 기회를 잡을 도전할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EX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또 도전하는, 그래서 EX를 조금 더 멋지게, 풍성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